주세요,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속삭임인데도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이 방 안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창문, 너무 높습니다. 문 뒤, 촛불이 있습니다. 이불 속, 너무 얕습니다. 어디로? 조용히 해요. 그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파고들었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입니다. 그녀가 입술만 움직여 말했습니다. 전하가 돌아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몸이 굳었습니다. 마마,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마마는 모르는 척, 안 돼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도에 신하들이 있습니다. 나가는 순간 끝이에요. 여기 있어도 끝입니다. 마마, 마마.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후회도, 그리고 이상하게도, 체념도, 미안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손을 내렸습니다.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문 앞에서 두 사람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정적이 발소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크게 일렁였습니다. 방 안의 그림자들이 벽 위에서 뒤흔들렸습니다. 문 앞에 왕이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왕, 그녀, 일식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아직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있다는 것은 아직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그 고요함이 어떤 고함보다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전신이 떨렸습니다. 왕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그리고 그를, 다시 그녀를. 그 눈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왕은 뒤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한 사람은 기록에서 지워지고 한 사람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단 한 줄만 남겼습니다.
궁중에 불경한 일이 있었다. 단 한 줄. 그 한 줄 뒤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낙엽이 날리던 가을 오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단 한순간의 눈빛, 그것이 두 사람을 이 밤으로 이끈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왕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저 총애받던 여인. 그것이 그녀에 대해 전해지는 전부입니다. 이름도 없고 출신도 불분명하고 어떻게 왕의 눈에 들었는지도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총애받았다는 그 한 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한 줄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합니다. 궁 안에는 수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왕의 눈길을 받기 위해 평생을 바친 여인들. 일찍부터 궁에 들어와 예법을 익히고 음악을 배우고 그림을 배우고 왕의 취향에 맞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갈고 닦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품위를 다듬고 교양을 쌓고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왕의 눈길 한 번이 그들의 신분을 바꾸고 가문을 살리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아름다워지고자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녀는 달랐습니다. 특별했습니다. 왕이 그녀를 자주 찾았습니다. 다른 여인들의 방에는 잘 들어가지 않던 왕이 그녀의 방 앞에서만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새벽이 와도 다른 여인들은 그 불빛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방 안에 있는 여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 방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왕이 그녀의 방을 찾았습니다. 왕이 들어오자 그녀는 단정히 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오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낭낭했습니다. 왕은 그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왕이 말했습니다. 오늘 조회에서 피곤한 일이 있었소. 그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오.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하의 마음이 편안하시다니 소첩도 기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왕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맞장구를 치고 웃었습니다. 왕이 원하는 반응을 정확히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재주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역할이었습니다. 왕이 돌아간 뒤 그녀는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녀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물러났습니다. 불이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그 달을 바라보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녀 하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마마, 오늘도 늦게까지 계실 것입니까?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답했습니다. 그냥 있고 싶구나. 너는 들어가거라. 시녀가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웃고 있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다른 여인들 앞에서도 상궁들 앞에서도 항상 늘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있는 것을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웃음 뒤의 눈, 그 눈 안의 공허함,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애를 받았지만 그녀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왕의 총애와 사랑,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왕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원했습니다. 그녀의 재주를 원했습니다. 그녀가 옆에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 그 외로움, 그 두려움, 그 슬픔,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도 상궁도 시녀도 다른 여인들도 아무도. 그녀는 화려한 새장 안에 새였습니다. 아름다운 새장, 좋은 먹이, 따뜻한 공간. 하지만 날개를 펼 수 없는, 날지 못하는 새가 얼마나 아름다워도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날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숨을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주보며 연기하지 않고 웃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로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궁에 들어온 것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궁에 들어온 이후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디를 걸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은 형벌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형벌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처음부터 그런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숨막히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당연한 것에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오는 날 밤 그녀는 아름답게 단장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역할이었으니까요. 왕이 돌아간 뒤 혼자 남은 방 안에서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등불 앞에 앉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비어 있었다는 것만은 주변 사람들의 기억 어딘가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웃고 있지만 웃지 않는 여인. 그것이 그녀였습니다. 그 남자는 궁 안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서리, 문서를 나르고 심부름을 하고 필요할 때 불려오고 필요 없을 때는 사라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조선의 관직 체계는 엄격했습니다. 정일품부터 종구품까지 그리고 그 아래 품계조차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서리는 관리를 보좌하는 하급 실무자였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민도 아닌 어중간한 신분.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양반은 자존심이라도 있고 천민은 체념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자들은 올려다볼 수도 없고 내려다볼 수도 없는 어정쩡한 곳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궁에 들어온 것이 어떤 경위인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으니 아주 미천한 가문은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볼 처지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궁의 하급 문서 일을 맡아 밥벌이를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상관에게 불려갔습니다. 이놈아,
어제 전달해야 할 문서를 왜 늦게 가져다 놓은 것이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문서를 먼저 정리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변명 말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당장 쫓아내겠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는 물러나왔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다시 문서 꾸러미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매일 그런 하루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투명했습니다. 지나쳐도 멈추지 않는, 불러도 이름을 모르는. 한 번은 내관 하나가 그를 불렀는데 이름을 몰라 그냥 거기 서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궁궐의 육중한 깃틀 아래 숨어있는 작은 톱니 한마디. 그것이 없어진다 해도 궁궐은 잘 돌아갑니다. 내일 그가 없어진다고 해도 다음 날이면 다른 서리 하나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아무도 그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감추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법. 그것이 궁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눈에 띄지 않는 것, 잘못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하급서리의 미덕이었습니다. 밤에 동료 서리들과 함께 있을 때면 가끔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동료 하나가 말했습니다. 야, 너는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살 거냐? 그가 답했습니다. 글쎄, 어디 가면 다르겠나?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돈 좀 모이면 고향 내려가서 장사나 할 거다. 여기 있어봤자 뭐가 되겠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면 다르겠냐는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체념. 그 체념이 그의 안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 혼자 있을 때 그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겨우 보이는 하늘. 그 조각만 한 하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유를 꿈꾸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꿈꾸는 것조차 잊었을까요? 그 남자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다만 그날 그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죽지 않았지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버텼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뚜렷한 목표도 없이, 뚜렷한 의미도 없이 그냥 주어진 하루를 하루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삶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 일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어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순간,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칩니다. 계절은 가을이었습니다. 궁 안의 나무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던 날,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날렸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쓸쓸한 느낌을 주는 그런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걷고 있었습니다. 상궁을 앞에 세우고 시녀들을 뒤에 두고 왕이 없는 오후 그녀는 자주 산책을 했습니다. 갇혀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상궁이 말했습니다. 마마, 바람이 차옵니다. 너무 오래 밖에 계시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바람이 차가운 게 오히려 좋구나. 상궁이 말없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산책도 정해진 코스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방향으로, 정해진 속도로. 자유처럼 보이지만 자유가 아닌 것. 그것이 그녀의 산책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갔습니다. 문서 꾸러미를 두 팔에 안고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그의 얼굴로 날아들었습니다. 문서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 아니 그보다 짧은 순간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상궁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봐라, 어딜 눈을 들고 다니는 것이냐? 그는 이미 고개를 깊이 숙인 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하였습니다. 상궁은 한 번 더 눈을 흘기고는 그녀를 안내해 걸었습니다. 그가 빠르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상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녀들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저 낙엽이 날렸고 한 남자가 실수로 고개를 들었다가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멈추었습니다. 걸으면서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았습니다. 상궁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 짧은 순간에 그 남자의 눈 안에서 그녀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나중에 그녀가 생각하면 그 눈은 슬펐습니다. 슬픈 눈. 하지만 슬픔을 숨기려는 눈. 그것이 그녀 자신의 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눈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낯설고 이상하고 동시에 따뜻한 느낌을 주는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나와 똑같이 슬픔을 숨기며 웃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 아주 작은 느낌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그 얼굴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신분도 낮은, 존재조차 희미한 그 남자의 눈을. 그날 밤 그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등불 앞에서 그 눈에 대해, 그 짧은 순간에 대해 시녀가 물었습니다. 마마, 왜 그리 생각에 잠기셨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거라. 시녀가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 눈을 떠올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에 남는 걸까? 수많은 신하들과 내관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그녀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붙잡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계속 마주쳤습니다. 우연처럼 사흘 뒤 그녀가 걷는 회랑 옆에서 그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나쳤습니다. 그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상궁은 앞을 보며 걸었고 시녀들은 바닥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그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닷새 뒤 비가 내렸습니다. 그녀가 처마 밑에 서서 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궁이 말했습니다. 마마, 안으로 드시지요. 빗물이 튑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빗소리가 좋구나. 그 순간 그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걸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비를 맞으며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뒤 달이 밝은 밤, 그녀가 홀로 마당에 나와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상궁이 물렸고 시녀들도 물렸습니다. 혼자 달을 보고 싶었습니다. 발소리, 그가 야간 문서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눈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이 마주쳤고 잠시 머물렀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오래간만에 잠들었습니다. 깊이, 편안하게, 꿈도 꾸지 않고 아침에 깨어나 그녀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 사람의 눈을 보면 마음이 가라앉는 걸까? 왜 이 사람 앞에서는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걸까? 이름도 모르는 사람, 부를 수도 없는 사람. 하지만 그 눈이, 그 조용한 눈이 그녀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이미 기울어져 버린 느낌. 그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막으려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이미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투명하게 살아온 사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을 통해 자신이 보였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너지는 일인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눈을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 심부름의 경로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접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불씨는 아무리 작아도 바람이 불면 큰 불이 됩니다. 어느 비 오는 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상궁도 물러났고 시녀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마를 두드리는 빗소리. 그것이 오히려 정적보다 더 외로운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있는데 혼자인 것. 소리가 채워주지 못하는 빈자리. 그녀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듣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지나간 것들, 가질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빗소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복도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거기 있었습니다. 비를 피해 잠깐 처마 밑에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야간에 이 구역에는 허가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왜 거기 있었는지, 진짜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인지 두 사람 모두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멈추었습니다. 한참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잠깐. 그가 멈추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본 적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런 의도도 없는 그냥 떠오른 말. 하지만 그 질문이 품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갇혀 있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감히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숨기는 말이라는 것을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긴 침묵, 빗소리,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것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번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로가 같은 곳에 갇혀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높은 곳과 낮은 곳, 금빛 세장과 돌벽 사이. 하지만 둘 다 갇혀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두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굳었습니다. 숨을 멈추었습니다.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 순간 두 사람은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조선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사람은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넘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밤마다 불려왔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름도 부를 수 없는데 그녀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창가에 등불 하나를 더 켜는 것.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그가 야간 순찰 경로를 슬쩍 바꾸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조금씩. 어둠 속 촛불 하나만 남겨두고 두 사람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밤,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들어서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왔군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녀가 웃었습니다. 앉으세요. 그냥 이야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녀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아무 이야기나 왕 앞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 그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어릴 때 뛰어놀던 들판 이야기를, 어머니 손에서 맡던 밥 냄새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궁에 들어오기 전에요. 제 고향엔 큰 들판이 있었어요.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피었는데 저는 그 꽃밭을 뛰어다니는 게 좋았어요. 어머니가 저녁을 차리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집으로 달려갔죠. 그녀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계십니까?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궁에 들어오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을 보지 못했어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온전히 듣는 사람.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 앞에서 그녀는 언제나 아름다워야 했고 언제나 즐거워야 했으며 언제나 왕의 기분에 맞춰야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앞에서는 그냥 말해도 되었습니다. 그냥 울어도 되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엔 뭐가 있었습니까? 산이 있었습니다. 뒷산에 올라가면 멀리까지 보였습니다. 논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그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 산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여서요. 멀리 보이면 뭔가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만 두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지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과 한 사람, 숨을 쉬는 살아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 오면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그가 문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처음 그 밤이 지나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다. 다시는 하지 않는다. 너무 위험하다. 그 결심은 사흘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밤 창가에 등불이 2개 켜졌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이 놀랐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보다 손이 먼저였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2번째 밤,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첫 번째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그가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번째 밤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처음으로 본 그의 웃음이었습니다. 어색하고 조금 쑥스럽고 그러나 진짜인 웃음. 웃기겠지만 선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비가요? 예. 어릴 때 글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훈장님이 책을 빌려주시면 밤새 읽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 과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왜 못 보셨습니까? 그가 쓸쓸하게 답했습니다. 형편이 안 됐습니다. 과거 공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저희 집에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지요. 그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많이 아쉬우셨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선비가 됐다고 해서 더 행복했을지는. 그 말이 그녀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선비가 됐다고 해서 더 행복했을지는 모른다는 말. 그것이 그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총애를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이 깊어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 합니다. 곧 순찰이 돕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일어서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오늘의 웃음은 왕 앞에서 짓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음이었습니다. 저야말로요. 세 번째 밤, 네 번째 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없는 밤은 아주 길었습니다. 그가 오는 밤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 차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나눈 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인지. 사랑은 미래를 품습니다. 함께할 내일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만 있었습니다. 이 방 안만 있었습니다. 촛불이 꺼지기 전까지만 그들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일이 없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타오르는 것을 오히려 사랑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독이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서로에 대한 중독, 이 밤에 대한 중독, 이 공간에 대한 중독, 그것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의 이야기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고향 이야기, 어릴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꿈 이야기, 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들. 어느 날 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봅니까? 그가 대답을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곳이니까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그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서웠다고요? 예, 신분도 높고 왕의 총애를 받는 분이니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말이 그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 왕도 한 번도 그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는 보았지만 사람으로는 그 말에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는 것이. 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는 건요.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울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가 당황했습니다. 마마,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뭔가 잘못된 말을 했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이런 밤이 오래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밤은 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왜 웃는 겁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실수를 했는데 상관에게 크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오니까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 방 안에 남았습니다. 촛불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시간이 끝나는 것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새벽이 오면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서 그녀는 한참을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온기가 남아있는 동안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두 번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없는 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없으면 그가 없다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섭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낮에 일을 하면서도 밤에 올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에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중독과 사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중독은 없으면 괴로운 것이고 사랑은 있으면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올 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가 없는 밤은 괴롭고 그가 있는 밤은 행복하다면 그것은 중독입니까? 사랑입니까? 어쩌면 그 경계는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 속에서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혹은 잊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그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멈춰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무서웠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머리와 멈추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싸우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이 이겼습니다. 궁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사실 가장 많은 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왕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궁, 내관, 시녀, 호위, 무사, 서리, 청소부, 그 모든 사람들이 궁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발자국, 늦게 꺼지는 등불, 야간의 경로를 벗어난 서리 하나,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궁 안의 오래된 상궁들은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오래된 상궁 하나가 어느 날 아침 다른 상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방에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소? 다른 상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오? 야간에 등불이 더 켜지던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다른 상궁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마마께서 잠이 안 오셔서 그런 것 아닐까요? 첫 번째 상궁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발소리가 가끔 이상하게 들려. 내가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상궁은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상하다. 단 두 글자. 하지만 궁 안에서 이상하다는 말은 불씨였습니다. 그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내관이 말했습니다. 요즘 저 설이 있잖소. 야간에 가끔 이상한 쪽으로 돌아다니더이다. 옆에 내관이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심부름 경로가 아닌데 저쪽 회랑 쪽으로 가던데. 한두 번이 아니오. 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합시다. 우리 일이 아닌데. 그래야겠지요. 하지만 이상한 건 이상한 것이니까. 그리고 누군가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비밀을 지키는 것은 처음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숨기는 것이 됩니다. 숨기는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것이 역사가 반복해서 가르쳐준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특히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왕의 침소와 관련된 일은 그 무엇보다 예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권위와 직결되는 것이었고 조선의 예법과 질서와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민한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느끼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들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조각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이면 그림이 됩니다. 그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알면서 멈추지 않은 걸까요? 몰라서 계속한 걸까요? 두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말했습니다. 마마, 저 요즘 이상한 눈초리를 느낍니다. 그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눈초리요?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했습니다. 더 조심합시다. 그리고 한동안은 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멈춰야 한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났습니다. 창가에 등불이 2개 켜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언제 등불을 켰는지 손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 그 생각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는 것은 단지 아직 들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위험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그 방심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인간은 익숙해지는 동물입니다. 처음에는 두렵던 것이 반복되면 덜 두렵게 됩니다. 덜 두렵다는 것은 더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많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중독이 강해질수록 두려움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 자리를 확신이 채웠습니다. 괜찮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의 밤들은 이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웃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의 밤들은 말이 줄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 침묵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따뜻한 것이었는데 이 침묵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말했습니다. 마마,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두렵습니다. 그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끝날지.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마마에게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저 때문에 마마가 어떻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까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계속 웃으면서 살았겠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것이 더 나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마마를 만나기 전에는 살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 모르는 채로 지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슬픔도 있었고 따뜻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불려왔습니다. 창가에 등불 2개. 평소와 같은 밤이었습니다. 같은 복도, 같은 발걸음, 같은 방. 촛불 하나.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오늘은 웃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마마, 오늘은 표정이 좋지 않으십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녀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상합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어디선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마도 그렇습니다.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으니까요. 좋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진실이었습니다. 하나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이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그의 눈을 보는 중에도 그녀의 시선은 가끔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두려움이 몸 밖으로 나온 것이었을까요? 그날 밤은 조금 달랐습니다. 촛불도 평소보다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왕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왕은 사냥을 나갔었습니다. 사흘 예정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미리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궁 안의 사람들은 그 사흘이 조금 느슨한 시간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사흘 중에 그들의 마지막 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급하게 내리는 비, 거세지는 바람. 사냥을 계속할 수 없는 날씨였습니다. 왕의 주변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전하, 날이 이러하오니 오늘은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준비하라. 그렇게 왕은 돌아왔습니다. 이른 밤, 보고를 받고 간단히 씻고 방으로 향하는 왕의 발걸음. 신하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왕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회랑을 지나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왕은 사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 생각을 했을까요? 돌아가면 그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그 예상보다 이른 귀환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돌아왔다면, 비가 조금만 나중에 내렸다면 역사는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신하 하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전하, 오늘은 일찍 주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로하셨을 것이니.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왕은 계속 걸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렸습니다. 그러나 가까워지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 발소리가 왕의 것이라는 것을, 왕의 걸음걸이를, 신하들이 따라오는 발소리의 패턴을, 그것을 수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어서, 빨리. 그가 굳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방 안을 훑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창문, 아닙니다. 너무 높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소리가 납니다. 문 뒤, 아닙니다. 촛불이 있어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이불 밑,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랍장 뒤, 아닙니다. 너무 좁습니다.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촛불 하나, 그 불빛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마마는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나가다 들키면 더 큰일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문 앞에서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발소리가 멈추었다는 것은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촛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왕이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 그리고 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왕, 그녀, 0.5초, 1초, 2초, 3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촛불만 흔들렸습니다. 왕의 뒤에 있던 신하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멈추었습니다. 그들도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두 사람에게는 그 3초가 3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심장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은, 숨소리가 너무 커서 모든 사람이 들을 것 같은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그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다 무의미했습니다. 왕의 눈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칼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그래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이 고요함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그리고 그를, 다시 그녀를. 그 눈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무언가였을까요? 왕도 사람입니다. 총애하던 여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왕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뒤에 서 있던 신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매금이를 부를까요? 아니면 왕이 손을 들어 신하의 말을 끊었습니다. 신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은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천천히 뒤돌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닫혔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소란이 없는 끝, 그것이 더 완전한 끝이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 방 안에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끝났으니까요.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없었습니다.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방에도 없었습니다. 기록에도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동료 서리들 사이에서 잠깐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 녀석 어디 갔지? 아침에 못 봤는데. 다른 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없어졌어. 누군가 덧붙였습니다. 원래 조용한 애였잖아. 별말 없이 떠난 거겠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그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조용한 애.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였습니다. 이름 없는 서리 하나. 그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그에 대해 전해지는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는 삶, 끝도 기록되지 않는 삶.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들은 기록은 없지만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밤들의 이야기가, 그 촛불 앞의 시간들이, 그것은 기록이 없어도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멀리 유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궁에서 조용히 쫓겨나 어디론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다만 왕이 소란을 피우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용히 처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사라지게 했을 것이라고. 그것이 오히려 더 슬픈 일이었습니다. 소란도 없이 없어지는 것, 그 소란조차 없다는 것이.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않았습니다. 상궁들이 걱정했습니다. 어이를 불렀습니다. 약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으로 상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마, 진지를 좀 드셔야 합니다. 그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궁이 다시 말했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몸이 상합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그 알겠습니다는 먹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 남자의 눈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의 촛불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첫날 가을 낙엽이 날리던 순간을, 아니면 그저 아무것도 없는 곳을. 그 눈이 전에도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만나는 동안은 그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 눈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공허함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그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녀가 그녀 몰래 다른 시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마마가 요즘 너무 이상하셔. 밥도 안 드시고 말도 안 하시고. 다른 시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예전에도 웃음이 없으신 적은 있었지만 이번엔 다른 것 같아. 눈이 완전히 꺼진 것 같아. 첫 번째 시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살아있게 했던 것이 사라졌으니까요. 오래지 않아 그녀도 군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는지 기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총애는 끊어졌을 것이고 왕의 방문은 없어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녀의 자리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궁에서 총애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단순히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재가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조용히, 소란 없이. 왕은 그 방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왜 총애하던 여인을 찾지 않는 것인지. 왕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신하는 없었습니다. 왕의 사사로운 일에 대해 신하가 먼저 묻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 일이었으니까요. 왕은 그 후로 더 많이 침묵했습니다. 더 조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장 가까운 내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요즘 무슨 생각을 그리 많이 하십니까? 왕이 천천히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내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전하. 하지만 왕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관은 알았습니다. 아무것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그 여인이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그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지만 말할 수 없었겠지요. 왕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왕은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왕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 그것도 상처를 만듭니다. 그녀가 자신 앞에서 항상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알면서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왕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총애할 수는 있었지만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한계가 결국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왕의 침묵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기록은 단 한 줄입니다. 궁중에 불경한 일이 있었다.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관이 그 한 줄을 적었습니다. 더 이상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날짜도 결말도 단 한 줄. 궁중에 불경한 일이 있었다. 역사는 이 이야기를 덮었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단 한 줄만 남겼습니다. 그 사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한 줄을 쓰면서 더 써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한 줄이 전부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사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한 줄 뒤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이 있는지. 그러나 쓰지 않았습니다. 쓸 수 없었겠지요. 혹은 쓰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겠지요. 그것이 역사의 방식이었습니다. 역사는 효율적입니다. 중요한 것만 남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의 기준은 권력과 제도였습니다. 개인의 감정, 개인의 외로움, 개인의 선택,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지워진다고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밤들이, 그 이야기들이, 그 눈빛들이 기록이 없어도 있었습니다.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기록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 우리가 읽는 역사, 그것은 누군가가 남기기로 결정한 것들입니다. 남기지 않기로 한 것들, 지우기로 한 것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 그 남자처럼, 그 여인처럼 우리는 그들에 대해 묻습니다. 왜 그랬냐고, 무엇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냐고. 그러나 우리가 그 대답을 찾으려면 그들의 하루하루를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오래 혼자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진심으로 마주보는 눈이 없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선택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 물리적으로 혼자가 아니어도 마음으로 혼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이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눈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조선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외로운 사람, 낮은 곳에 있지만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어떤 결말을 향해 가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궁중에 불경한 일이 있었다는 단 한 줄로. 그리고 그 한 줄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없어진 것은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그 두 사람을 처음으로 기억하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이름 없이 살다간 그들을,
이름 없이 사랑했던 그들을 그날 밤 그들은 사랑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쉽게 내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고. 맞습니다. 그것은 위험했습니다. 금기를 어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로도 인간의 도리로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숨구멍이었다고, 유일하게 살아있던 시간이었다고. 저도 모릅니다. 사랑과 중독의 경계가 어디인지, 자유를 향한 갈망이 어디서 끝나고 타인을 향한 진심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서부터가 그릇된 것인지, 그 경계를 제가 감히 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압니다. 그 촛불 앞에서 두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밤들의 그들은 진심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살아있음이 어떤 결말을 만들었든 간에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진짜였던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록에서 지워져도, 역사에서 지워져도 진짜였던 것은 어딘가에 남습니다. 그 두 사람의 밤이 그렇습니다. 이름 없이 지워졌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남긴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어둠 속에서도 숨을 쉬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 기록에서 지워진 이름들, 그리고 단 한 줄만 남겨진 진실, 왕의 침소에서 들켜버린 밤. 그 밤은 끝났지만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밤에 듣는 야사였습니다.